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공천과 관련된 혁신안을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에서의 국민공천단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김상곤 위원장이 개파 척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더군요. 예,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오늘 제10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공천, 지도체제 등 제도와 관련된 혁신안 발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개파주의와 기득권이 지금도 우리 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혁신이 발표 전 문재인 대표도 김 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표는 최근 다시 불거진 비주류 의원들의 혁신안 비판에 대해 혁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처럼 당원들의 지지 속에 혁신안이 당헌 당규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혁신안은 당대표와 지도부 또는 개파의 자의적 공천을 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했습니다. 새로운 정당, 또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는 실망스러운 개혁안이라며 당 대표가 전략공천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표 코드에 맞는 사람만 공천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 혁신안의 내용이 공천 그리고 경선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예, 혁신위는 국민공천단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전략공천위원회 구성 등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국민공천단과 관련해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을 국민공천단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엔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번호인데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의 당내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게 임의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조작, 왜곡 가능성 차단,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방안으로 안심번호가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60%이던 국민참여 비중을 7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혁신안이 발표되기까지 이른바 개파 갈등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는데요. 네, 비주류로 불리는 당내 인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번 혁신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비주류 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장세환 전 의원이 천정배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박주선 의원이 추석 전에 탈당을 해서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주선 의원 외에 현역 의원 몇 명이 저에게 10월 중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말했다며 그중에는 전북 현역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당 주요 당직을 역임했던 당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의 탈당은 있었지만 현역 의원의 탈당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 발표가 현역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올 추석 전 탈당을 공언한 바 있는 박주선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득권을 이야기하면 대표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지 비노가 무슨 기득권이 있느냐면서 비노가 아니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참패를 해가지고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당이나 다름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당이 다시 부활을 하고 회생을 시키는 방향에서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친노 패권 정당을 청산하고 네. 새로 거듭 변화를 한 건데 지금 친노 패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친노 패권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노동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예, 새정치연합이 내부 갈등을 겪는 사이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구광역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와 사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얼마 전 노사정의가 다시 가동됐는데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이루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2일 연설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김무성 대표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용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임금 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1%만 풀어도 월 200만 원의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고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상당히 좀 곤란한 이슈가 있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의 제명 여부. 원래는 오늘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고요? 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징계심사 소위를 열고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의 제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한 만큼 윤리위 역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징계 확정에 반대하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심사 소위 야당 위원인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 신속 처리한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용석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만으로 제명됐는데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심 의원에 대해 제명이 과하다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징계심사 소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었다며 회의 한 번으로 결정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심 의원이 직접 나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심 의원은 이미 소명서를 3번이나 제출했고 앞선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을 대신 보내 소명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오늘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한 그 제명건이 그냥 묻히고 넘어가지 않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